잠깐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잃었습니다. 아직 장례식장의 향냄새가 기억에 남아있고 밤마다 아이들은 아빠를 찾으며 울음을 그치지 못합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생활비는 언제 보내줄 거니? 아들 대신 내가 생활비 보내야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고작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 시어머니는 아들 대신 며느리에게 매달 50만 원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젊은 엄마가 겪은 너무도 씁쓸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평범했던 일상의 끝, 그리고 무너진 세계. 태희 씨는 그야말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5살 아들, 2살 딸, 그리고 성실하고 따뜻한 남편. 넷이서 꾸린 작은 가정이었지만 태희 씨에게는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은 새벽같이 출근하면서도 아이들 볼에 꼭 입을 맞추고 나갔고 퇴근 후엔 아무리 지쳐 있어도 아이들과 바닥을 뒹굴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평범함이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아니, 의심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처음엔 크게 다쳤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래도 병원만 가면 된다고 사람만 있다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도에서 마주한 현실은 상상 속 어디에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태희 씨의 세상도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장례식 내내 눈물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슬픔이 너무 크면 오히려 감각이 마비된다는 말, 태희 씨도 그랬습니다. 조문객들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밥을 먹었는지 잠을 잤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이 그녀를 간신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우리 언제 집에 가? 그 질문이 가장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대답할 수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울 때 태희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기 전에 먼저 안아줘야 했으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태희 씨는 사람처럼 살지 못했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두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아이들 눈을 볼 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남겨진 돈, 그리고 시작된 계산들. 다행이라 해야 할지 씁쓸하다 해야 할지. 남편은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보험에 가입을 해두었고 사고 가해자 측의 배상금을 포함해 결국 약 7억 원가량의 돈이 태희 씨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주변에선 말했습니다. 그래도 돈은 남겼네. 애들 키울 돈은 생겼어. 태희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돈이 남편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 돈이 아이들에게 아빠를 돌려줄 수 있을까요? 7억 원은 태희 씨에게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목숨을 숫자로 환산한 것 같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태희 씨는 장례가 끝난 직후 시어머니를 찾아가 1억 원을 먼저 드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도 자신과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남은 돈은 6억 원. 많아 보이지만 태희 씨의 현실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 했고 전셋집 계약도 유지해야 했으며 경력이 단절된 상태라 당장 취직도 어려웠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대학에 가면? 내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6억 원은 여유가 아니었습니다. 두 아이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생존 자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 오후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태희 씨는 잠깐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실 테니 서로 위로의 말이라도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의 첫마디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너 생활비는 언제 보내줄 거야? 왜 안 보내주는 거야?
태희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 매달 50만 원씩 보내줬잖아. 이제 내가 보내야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사무적인 인수인계처럼 태희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남편에게는 직장이 있었고 수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태희 씨는 수입이 없습니다.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태희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도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돈이 6억이나 있다면서 50만 원도 못 보내. 누가 알려줬는지 얼마를 받았는지까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태희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허탈함인지 스스로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도 전화는 계속 이어졌고 급기야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잡아먹은 년. 교통사고였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태희 씨도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모든 분노를 며느리에게 쏟아냈습니다. 태희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억울함, 분함, 그리고 끝없는 외로움. 사실 결혼 후 수년 동안 그녀는 수많은 상처를 참아왔습니다. 이유 없이 무시당하고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감수해야 했던 말들. 남편이 힘들어할까봐 가정의 평화를 위해 삼키고 또 삼켰던 말들. 남편이 있을 때는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줬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떠난 지금 태희 씨는 그 관계 안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왜 나는 계속 참아야 하지? 그 물음이 가슴 안에서 처음으로 선명하게 떠오르는 밤이었습니다. 법과 양심 사이에서 태희 씨는 결국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부양 의무는 직계 가족에게만 해당됩니다. 며느리는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보내던 생활비는 순전히 남편 개인의 의지였을 뿐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태희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한숨만 나왔다고 합니다. 법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양심과 죄책감이었습니다. 보내지 않으면 나쁜 며느리가 되는 것 같았고 보내자니 아이들의 미래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매달 50만 원.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10년이면 6천만 원이고 2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재취업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두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그 돈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태희 씨는 이미 1억 원을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법적 의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헤아려 먼저 드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감사함이 아니라 또 다른 요구였습니다. 태희 씨는 오래된 기억들도 떠올렸습니다. 결혼 후 수년간 쌓인 상처들, 이유 없이 무시당했던 순간들, 남편이 힘들어할까봐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고 또 참았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을 참아온 것은 남편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은 없습니다. 그리고 태희 씨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며느리이기 이전에 두 아이의 엄마가 아닌가? 이 물음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남겨진 사람의 선택.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이 TV를 보며 작게 웃고 있을 시간. 하지만 거실은 조용했고 태희 씨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는 것도 잊은 채 어둠 속에서 아이들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태희 씨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희 씨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꼈던 것이 무엇인지,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면서도 꼭 한 번씩 안아주던 그 두 아이.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말했을 겁니다. 우리 애들부터 챙겨. 태희 씨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낼지 보내지 않을지, 한 번에 얼마를 얼마나 오래, 그것은 아직 열린 질문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누구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해졌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 때문에, 눈치 때문에, 며느리라는 이름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앞으로의 선택은 타인의 기대나 압박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슬픔도 현실입니다. 가난도 현실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태희 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아이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태희 씨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편을 잃은 지 한 달,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젊은 엄마에게 매달 50만 원을 요구하는 시어머니. 여러분이 태희 씨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